좋아요. 그러니까 줄였어요. 온도를 줄여놨기 때문에 밖은 더럽게 더워요. 지금 엄청 더워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1번 문제는 해결했고요. 2번 문제, 3번 문제 보시면 되는데 2번 문제 보시면 그림은 직선 운동을 하는 아까는 시간 위치 그래프고 지금은 시간 속도 그래프예요. 시간 속도 그래프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속도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실제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플러스 속도와 마이너스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 x절편이 방향 바뀌는 지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 여기가 방향이 바뀌는 지점인데 이건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면 되냐 안 되니? 안 되죠. 그냥 여기서 멈췄어요. 됐어? 그래서 얘는 방향이 딱 한 번 여기에서 바뀌었다. 됐어?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초일 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속도 4였고요. 오른쪽으로 가던 아이가 왼쪽으로 갔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속도가 0이 됐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 됐어? 네.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가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서 이 순간에 왼쪽에서 멈췄어요. 이런 얘기야. 됐어? 그래서 멈출 때가 5초인 순간이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왼쪽에서 최고 속도가 2의 빠르기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이 그래프는 시간 속도 그래프니까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기울기는 가속도야. 됐어? 자, 얘 가속도 얼마냐면요. 2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4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2초라는 시간 동안에 나중 속도인 0에서 처음 속도인 4를 빼시면 속도가 4 감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예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언제까지? 기울기가 일정한 여기까지의 가속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구간의 가속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얘는 2초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가 2 빨라진 거잖아요. 됐죠? 네.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1이에요 라고 하는 가속도를 가지고 있어. 되겠니? 이런 가속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2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 얼마입니까? 요 구간의 기울기 구하시면 되니까 크기만 물어봤어요. 가속도가 얼마냐와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 다른 거죠. 가속도는 마이너스 2지만 가속도의 크기는 절대값 2예요 라고 하시면 돼요. 맞아? 요 얘기야.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 2인 거 맞고요. 가속도의 방향은 1초일 때와 4초일 때가 같니? 라고 했는데 가속도의 방향 부호보란 얘기예요. 1초일 때 가속도 방향 마이너스 방향, 4초일 때 가속도 방향 플러스 방향. 정반대예요. 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0초부터 5초까지 평균 속력 얼마야? 라고 하는 꼬매가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평균 속력 0초부터 5초까지는 가속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등가속도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 속도, 나중 속도의 가운데 이렇게 읽으면 뒤져. 알겠어? 네. 그래서 얘는 평균 속력이 얼마냐면요.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으로 총 단거리를 나누셔야지 변이 나누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초라는 시간 동안에 얘는 초당 거리가요. 네. 이 면적에다가 이 면적을 더하셔야 5초 동안에 간 총 거리인데 이 면적은 사실은 얼마냐면 뿔사고요. 이 면적은 사실은 얼마냐면 사실은 마삼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부호는 방향을 얘기하는데 이동거리는 방향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값만 더하셔야 돼요. 됐어? 그래서 이 방법이 7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 되겠니? 그래서 얘는 평균 속력이 1.4예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간다. 수능 문제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그림 가는요.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 A, B가 0초일 때 기준선 P를 동시에 통과한 후에 자,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A,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 5초일 때 P에서 A까지의 거리는 P에서 B까지의 거리보다 15
15m만큼 작다라고 했어요. 네, 2번 다 뭐라고 하셨어요? 2번 답은 1번. 자, 그래서 둘 다 A, B가 똑같은 점에서 출발해서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B는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바뀌지 않는 등속운동에 속력은 V야 라고 하는 I가 있고요.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A라고 하는 I는요. 처음 속도가 4인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할 건데 이게 A고 얘네가 둘이 만나는 순간의 시간은 5초야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5초일 때 기준선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는 기준선에서 B까지의 거리보다 15m 작아라고 했으니 기준선에서 A가 요만큼 가는 동안 B는 이만큼 가서 둘의 거리 차이가 얼마나냐면 15m나 이런 얘기야. 이해해야죠. 그쵸? 간거리는 VT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이에요. 밑에 있는 면적이라고요. 자, 그래서 B가요. 5초 동안의 간거리는 B의 이 사각형 넓이 구하시면 되니까 얘는 5V예요. 그래서 얘가 간 거리가 이거 5V네 이 얘기다. 그렇죠? A가 간 거리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A가 간 거리는 요만큼의 사다리꼴 넓이에요. 근데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 거리는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반으로 나눈 평균 속도를 구하는 게 더 편해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 처음 속도 4에다가 나중 속도 V를 더해서 나누기 반띵하면 평균 속도고요. 그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5를 곱하면 A가 간 거리예요. 근데 A가 간 거리에 비해서 15m 더 간 게 B가 간 거리라고. 납득하냐? A가 간 거리는 이거고 거기에다가 15m를 더해야 B가 간 거리와 같아져. 이런 뜻이에요. 괜찮나?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전체적으로 5보다 약분할게요. 그러면 2분의 4 더하기 V 더하기 3은 V 요 얘기예요. 맞죠? 5보다 약분했어요. 제가 산수가 엄청 잘 됩니다. 4 플러스 V 더하기 6은 2V. 그렇지. V는 얼마? 10. 이 얘기예요. 되겠냐? 나의 산수 의심하면 괜찮아. 틀릴 수 있어. 자, 그래서 요때 속력이 10이라는 얘기였어. 이런 느낌이야. 해보세요. 그럼 B는 실제로 5초 동안에 50m 가요. 근데 A는요. 5초 동안의 간거리가 처음 속도 4고 나중 속도 10이니까 두 개 더해서 반띵하면 7이고요. 7, 5, 35, 35m 같네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거리 차이가 15m인 거 맞죠? 알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V값은 10이다. 맞는 얘기고요. 는 3초일 때 A의 가속도의 크기는요. 라고 했어요. 됐죠? 네, 3초일 때 가속도나 5초일 때 가속도나 기울기 똑같은 거 알죠? 그럼 우리는 5초일 때 가속도 구해요. 자, 5초 동안에 속도는 4였다가 10 됐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6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속도는 1.2초. 괜찮아?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디귿 5초일 때 P에서 A까지의 거리 35m입니다. 구해드렸어요.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시는 게 맞다. 필요한 거 메모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요. 여러분 기본적인 문제 틀리면 병신이야 라고 하는 게 16, 17페이지예요. 16, 17페이지는 틀리면 병신입니다. 이거는 물리원에서 했던 문제들 제 타입니다. 됐죠? 그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세 문제는 수능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라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봤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물리 1에 비해서 물리 2는 속도를 조금 냅니다. 물리 레벨 2는 속도를 조금 내서 사실은 첫 주에 여기까지 수업하고 끝났을 건데 자, 우리는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에 했던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뭐가 왔습니까? 선생님 그 3번에 뭐였죠? 제 개놈의 새끼잖아! 체크를 못했어요. 1번이야! 네. 네. 자,
두 번째 너네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 뭐예요?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뉴턴의 운동 법칙. 그건 세 번째. 뉴턴의 운동 법칙. 이거였거든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등가속도 운동한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거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거예요. 뉴턴이라는 과학자는요, 실제로 물체가 움직일 때 규칙성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규칙성을 찾아서 설명한 게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럼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물체가 움직일 때 물체의 운동을 결정하는 것보다 물체의 속력이 더 빨라져, 더 느려져, 됐어? 물체의 속력이 안 바뀌어, 이거 결정하는 건 뭘까? 물체가 오른쪽으로요. 정신 안 차려!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애가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간다. 태경아, 이유가 뭘까? 이 새끼 안 바뀌어. 그 관성이 성립하는 이유가 뭘까? 병신 새끼들, 이런 방태인 같은 새끼들. 자,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요, 방향도 빠르기도 안 바뀌어. 그러면 너네 알아? 방향이랑 빠르기는 뭐 때문에 바뀌어? 그렇죠, 힘 때문에 바뀌거든요. 그러면 얘가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한다는 건 얘가 운동하는 내내 물체의 빠르기와 방향을 변화시키는 힘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잖아. 그럼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진짜 힘의 이름이 뭐야? 알짜힘. 됐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어떠한 알짜힘도 받지 않으면 물체는 빠르기도 방향도 안 바뀌어. 이런 얘기야. 그런 얘기를 배웠었나? 어떻게 이 네 마리가 똑같지? 자, 그런가 하면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애가요, 시간이 지나니까 오른쪽으로 10의 빠르기로 가. 빠르게 가죠? 그 중에서도 빠르게 더 빨라졌죠? 얘는 힘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알짜힘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네. 널!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개놈의 새끼! 못 들었어요.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애가요, 시간이 지나니까 오른쪽으로 10의 빠르기로 간다고! 왜 그러냐고! 힘을 받았어요. 어떻게? 운동하는 방향과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힘 받아서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빨라졌어. 이런 얘기야. 근데 선생님, 빠르기가 오히려 느려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힘 어떻게 받아야 돼? 반대 방향. 정반대 방향이야. 알겠어? 이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빠르기만 바뀌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 우리는 아까 빠르기만 바뀌어, 방향만 바뀌어,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도 이유가 있고요, 바뀌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 이유는 알짜힘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고요. 뭔가가 바뀌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 물체가 알짜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라는 거죠. 그 중에서 방향만, 빠르기만 바뀌어요. 빠르기가 더 빨라지거나 빠르기가 더 느려지는 경우에는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 그걸 합해서 우리는 나란한 방향.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빠르기만 바뀌어. 방향은 못 건드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 그것도 알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애가요, 빠르기는 그대로인데 방향만 아래쪽으로 움직여. 그래서 방향만 바뀌어. 방향만 바꾸려면 힘을 받아야 되니 안 받아야 되니? 이 또한 받아야 돼. 방향과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원인은 알짜힘이거든요. 받아야 돼. 근데 어떻게 받아야 방향만 바뀔 수 있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한테 어떻게 힘을 주면 얘는 방향만 바꿀 수 있지? 반대로. 그러면 속력이 느려진다 그랬잖아 아까? 반대로 더 세게 주는. 90도 방향. 네. 이거요. 정확하게 운동 방향과 90도 방향으로 힘을 주면 빠르기는 안 건드리고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누구야? 등속 원운동이야. 등속 원운동은요, 매 순간 물체가 가려는 운동 방향과 항상 모든 순간에 90도 방향으로 힘받아. 됐어.
그래서 등속 원 운동은요 항상 구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힘받잖아요. 그걸 멋진 말로 구심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구심력은 언제나 물체의 운동 방향과 90도 방향을 작용해요. 그래서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틀어져. 얘가 여기에 와도 그렇다. 여기에 왔어도요 운동 방향은 원래 접선 방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접선 방향이고 힘은 구심력 방향인데 두 개가 이루는 각도가 언제나 90도야. 그래서 방향만 바뀌어.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두 번째, 방향만 바꿀 수 있는 방법. 얘는 힘과 운동 방향이 수직해서 그래요. 이겁니다. 90도면 그래요. 되겠냐? 그런가 하면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애가 갑자기 아래쪽으로 10의 빠르기로 가. 다 바꿨다는 얘기죠. 그래도 힘을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나가지 않고 90도 나는 그렇죠. 그게 바로 포물선 운동이라니까. 자, 얘가 이런 식으로 매 순간 날아갈 때요.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에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얘는 포물선 운동하는 내내 무슨 힘 받냐? 지금 무슨 힘 받냐? 중력을. 지금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중력을 받잖아요. 중력을 받잖아요. 이 중력이라는 힘이 운동 방향과 보시면 90도도 아니고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받아서 그래요. 근데 언젠가 90도 경우가 있잖아요. 네, 90도의 경우가 여기 딱 여기 정상에서만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때요. 그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이라는 걸 구하지 않고서는 물체의 운동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알짜 힘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요번에 교과가 개편된 새로운 교과서에서 물투 내용이 내려왔어요 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내려온 게 힘의 알짜 힘 구하는 방법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 A라는 물체한테 오른쪽으로 10N, 오른쪽으로 20N의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면 실제로 이 물체는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받은 것과 같을까요? 오른쪽 방향. 그렇죠. 오른쪽 방향으로 30N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 나타내는 걸 힘을 합성한다 그러고요. 합성한 결과 만들어진 하나의 힘을 우리는 저 두 힘의 합력 또는 알짜 힘이라고 불러. 그래서 얘는요 정확하게 30N만큼 운동이 변할 겁니다. 이런 얘기야. 그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A라고 하는 물체가요 오른쪽으로 20N의 힘을 받고 왼쪽으로는 10N의 힘을 받아. 그러면 얘의 알짜 힘은 어느 쪽으로 얼마일까? 오른쪽으로 10N입니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A라고 하는 애와 A라고 하는 아이가 첫 번째는 똑같은 10N과 20N의 힘이지만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F1과 F2의 합력을 구해주세요. 그렇다면 실제로 더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N의 알짜 힘이 나와요. 이거라는 거야. 근데 똑같은 힘이라도 F1과 F2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렇다면 이때는 합력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반대 방향인데 실제로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는 게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이야. 되겠어? 그래서 힘이 이루는 각도에 따라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죠? 두 힘이 같은 방향일 때 더하는 게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는요. 빼는 게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16분의 힘이 작용해 이렇게 가면 되죠. 근데 이건 굳이 안 가르쳐줘도 우리가 피부로 알아. 같은 방향이라는 건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 뒤진다. 반대 방향이라면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 180도. 그럼 같은 방향은? 0도. 너네 그걸 모르더라. 이 썩으로의 새끼들.
자, 반대 방향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180도인데 느껴볼래요? 같은 크기라도 0도일 때 힘의 크기가 훨씬 크고요. 180도일 때 힘의 알짜힘은 훨씬 작습니다.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0도일 때가 두 힘이 만들 수 있는 최대 힘이 만들어져요.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180도일 때 두 힘의 합력이 가장 작은 최소 힘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어? 그러면 선생님 0도보다는 각도가 크고 180도보다는 각도가 작은 0도보다는 각도가 크고요. 180도보다는 각도가 작은 경우에 알짜힘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 우리가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예를 들어서요. A라고 하는 물체에 오른쪽으로 4N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위쪽 방향으로 정확하게 90도 위쪽 방향으로 3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A라는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실제 힘을 받을까? 힘을 합성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요. 합력을 구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 두 힘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F2 끝에다가 F1과 평행하게 같은 길이만큼의 선을 그려요. F1의 끝에다가 F2와 평행하게 선을 그어요. 그럼 평행사변형이 된 겁니다. 얘하고 얘가 평행하고 얘하고 얘가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 그렸어요. 그래놓고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맞은편 꼭지점으로 대각선을 그리면 됐죠? 이게 두 힘의 합력 방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힘은 이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건데 얼마만큼이요? 라고 하면 평행사변이니까 이거사 여기가 얼마? 3 맞죠?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도 90도 그래서 얼마라고요? 5N이라고 맞아요. 평행사변형법이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스듬한 방향일 때 합력을 구하는 방법이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거다. 그래서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해. 됐어. 근데 꼬맹아 굳이 평행사변형 안 그려도 되죠. 여기만 그렸어도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여기만 그렸어도 합력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하나의 힘의 F1 여기다 놓으면 F1 대가리에다가 F2 꽁꽁 붙여놓고 이렇게 그려서 삼각형 그려도 돼요. 맞죠? 네.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삼각형법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돼. 하단 말이야. 그래서 반쪽만 그릴 거야? 다 그릴 거야? 뭐 이거거든요. 우리 보편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편해서.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그리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방향으로 5N의 힘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야? 이런 얘기 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교과서 개편되기 전에 중1 때 배웠던 거예요. 근데 교과서가 개편된 교과서를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구하는 걸 안 배운 거죠. 여러분들 뺀 나머지 아이들은 이걸 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아이들이 무식해진 거죠. 좀 배웠어요. 플러스도 안 보였어요. 네, 중학교 1학년 때는 실제로 모른 종이 주고 작도 했었어요. 그래서 칸수에서 몇 뉴턴 이렇게 했단 말이죠. 피타를 모르니까. 되겠냐?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뭘 하냐면 사실은 힘의 합력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힘의 합력이 이래요. 그러면 이 힘을 여러 개의 힘으로 나누다 라고 하면 X축으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요 힘과 Y축에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요 힘을 위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얘가 대각선이야. 맞죠? 그래서 얘는 이 F라는 힘은요. 사실은 F, X축 방향의 힘과 F, Y축의 힘으로 힘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힘을 합하는 건 합성, 힘을 나누는 건 힘을 분해한다고 해요. 힘을 분해할 능력이 고등학교 때 필요합니다. 이때 X축으로부터 이루는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가 정확하게 90도이겠죠. 그럼 너네는 P가 안 좋겠으니까 끝까지 안 좋게 요거 직각삼각형이죠. 맞니? 이때 이변의 길이를 F라고 준 거야. 요 각도는 세타라고 준 거야. 그러면 요 크기가 얼마일까? 요거 불러. 얼마
됐어? 이 크기는 얼마니? F 그러니까 이 크기가 F 사인 세타야. 이겁니다. 그러니 요 각도가 30도라고 치자. 이 힘이 됐어? 20N이라고 치자.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작용한 실제 힘이 얼마야? 20 곱하기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얼마입니까? 10N. 만큼의 힘을 수평 방향으로 줘요.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얼마입니까? 2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6N만큼은 위로 당겨요. 2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힘을 여러 개의 힘으로 분해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힘을 분해하는 거 어디다 써요? 여기다 써. 실제로는 수평 방향의 운동만 나왔어야 정상인데 수능에서는 이제 수평 방향 운동은 나올 만큼 나와서 이거 안 내요. 그래서 이 새끼를 들어 경사면에 올립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경사면 위에 물체가 질량이 m인 물체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요 각도가 세타입니다.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물체를 여기다 놨다가 손만 띄면 얘는 당연히 경사면 아래쪽으로 쭉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납득하냐? 그럼 이 방향으로 얼마의 힘을 받을까? 가속도는 얼마일까? 얘는 등가속도 운동할까 안 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얘 왜 아래로 내려가? 중력 때문에. 중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렇죠? 중력은 이 방향으로 mg가 작용하는데 도대체 얘는 이 방향으로 뭐 받을까? 라고 하면 중력이 분해됩니다. 중력이라는 이 힘이 얘입니다. 이게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fx의 힘과 경사면과 수직한 방향의 fy의 힘으로 분해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사실은 이 두 힘의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얘가 대각선에 닿는 힘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요 각도가 세타면 보면은 여기 어딘가가 세타야. 찾아! 저기 꼭 저기가 어딘데 새끼야? 말할 수가 없죠. 뭘 말할 수 없어! 말을 해! 중력과 F, Y 사이의 요 각도가 세타입니다. 되겠어? 요 각도가 세타예요. 여기가 90도고요. 그래서 요 자체가 세타입니다. 됐냐? 그렇다면 경사면 아래쪽으로 얘를 잡아당긴 힘의 정체는 바로 요 크기야. 납득합니까? 보여봐. 요거 얼마입니까? 요거 여기 얼마냐? 여기가 세타, 요 새끼 mg, 실사이즈. 요거 뭐야? mg? mg 너는 알파벳 오늘 배워? mg MG 사이즈. 네. 그래서 물체를 경사면에 놓으면 물체가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됐어. 요 크기의 힘이 바로 요거죠. 그 힘이 바로 mg 쌍 내려가 세타. 그래서 이 새끼 쌍 내려가. 오대훈 병신이야. mg 쌍 내려가 세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새끼가 바닥을 90도로 콩 누르는 힘. 이게 얼마일까요? MG 코사인. 그렇죠. 이게 mg 콩 눌러 세타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분류가 된다. 그러면 물체가 바닥을 mg 콩 눌러 세타로 누르면 반작용. 바닥이 물체를 그 힘인 mg 콩 눌러 세타로 밀어 올리겠죠. 바닥면이 90도 방향으로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을 멋진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수직한 힘. 요 힘만큼 만들어줘요. 그러면 요 힘과 요 힘은 서로 같은 크기니까 상세대에서 합력 0 만들어. 맞죠? 그러면 결국은 물체가 받는 힘은 요 힘이 물체를 움직이는 전체 힘이에요. 됐죠?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받는 전체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인데 얘는 알짜 힘이 mg 쌍내려가 세타고 그걸 질량인 m으로 나누면 경사면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다. 맞죠? 그래서 경사면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는 언제나 g 사인 세타가 되지. 선생님 여기서 중력 가속도는 내려오는 동안 안 바뀌겠네요? 안 바뀌어. 세타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등가속도입니다. 나오면 반지로 지어도 되나? 네?
그런 거면 이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도가 뭐일까? 각도가 30도였다가 60도였다가 이렇게 기울기가 커지면 가속도가 뭐해지니? 커지죠. 그러니까 기울기 더 크게 해봐. 더 크게! 근데 어떻게? 90도! 180도 넘어가면 80도 넘어가면 새끼야 이 각도를 재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 각도가 90도면 가속도가 얼마야? 그냥 이거 기울기를 더 크게 해서 90도로 만들면 뭐야? 결국은 뚝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유낙하 자체도요 기울기가 90도인 경사면에서의 운동이야. 그러면 이 각도가 90도라고 쳐봐. 가속도 얼마니? G. 그래서 중요한 거였어. 아?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1kg짜리를 놨어요. 100kg짜리도 놔야지. 누가 먼저 떨어져요? 1kg. 누가 더 먼저 떨어져요? 1kg예요? 100kg예요? 1kg. 지랄하고 하네. 아니 왜냐면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잖아요. 아니 그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으면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같은 거리를 내려올 때 걸리기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꼬맹아 공기 저항이 없는 자유낙하 할 때 갈릴레이 아저씨가 그 얘기를 했잖니. 1kg하고 100kg짜리 중에서 누가 먼저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 근데 가속도가 그 그림대로 생각해보면 1kg가 경사면에서 앞에 있으면 1kg가 지랄하지 말고. 알겠어? 1kg가 앞에 있고. 지랄하지 말고! 이 썩을놈의 새끼들이 다 쳐맞으려고. 되겠지? 이런 얘기야. 못 알아들어. 되겠죠? 그래서 네. 같은 거리를 가기 때문에 걸릴 시간이 같습니다. 되겠죠?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유낙하는 경사각도가 90도인 경사면에서 떨어지는 것과 똑같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알짜 힘인데 그 알짜 힘과 운동의 변화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한 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은요. 물체에 작용하는 진짜 힘, 알짜 힘과 물체의 운동의 변화 사이에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알짜 힘과 운동의 변화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걸 설명한 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야. 그러면 이제 저 시험 볼게요. 뉴턴의 운동 법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써봐 빨리. 못 쓰면 뒤져. 이 개놈의 새끼들 못 쓰면 뒤져. 열기만 해. 뉴턴의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에 이름이 있었죠. 진짜 기억이 안 나지. 순서가 중요하지. 뉴턴의 운동 법칙은 순서가 있었지. 얘네 경찰 불러. 점점 아이들이 정신을 놓기 시작하는데.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있었단 말이야, 이 자식들아. 계산법칙이 기억이 나요. 제1법칙은 기억났어. 제2법칙. 그러면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1법칙이 뭐니? 얘기해봐. 관성이. 우와, 이게 관성 법칙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언니 틀렸다. 우리 언니 수도 틀렸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2법칙이 뭐게? 우와! 무슨 법칙? 가속도 법칙.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조합이 됐다. 병신! 해명 병신!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3법칙이 뭘까? 이게 이제 태경이가 두 번째 쓴 그 법칙이겠지. 태경아 불러. 그렇죠. 작용, 반작용 법칙. 서연아, 이제 세 가지를 외울 때가 됐어.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이거 통합과학 시험 범위 중간고사 1학기. 자, 그래서 제1법칙 관성법칙, 제2법칙 가속도 법칙,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인데, 자, 얘네 관성이 뭐야?
안 움직여요. 지랄하고 앉아있네. 지랄하고 앉아있네. 물체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지만 그렇죠. 물체가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고집. 나 안 바뀔 거야. 고집이야. 맞죠? 그러니 정지되어 있는 아이는요.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뭐지 말? 정지? 관성. 관성을 가지고 있죠.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5명 있는데 누구의 정지 관성이 제일 클까? 모두가 좀 정지 관성의 크기가 뭐다? 정지 관성 우리 다 달라요. 정지 관성의 크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 무기? 지랄. 무게는 중력의 크기야. 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이 새끼야. 무게는 중력의 크기야. 정지 관성의 크기가 뭘까? 지량 새끼들아. 와. 너네 물리원 하고 여기 온 거 맞아? 질량이 무게냐고? 10kg짜리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지구에서의 무게는 얼마니? 무게. 100N 새끼야. 아, 그럼 9.8 괜찮아요. 9.8. 9.8 곱할 거면 중등 내용으로 가. 고등어 다 10이야 이 새끼야. 너네 중1 안 나왔어. 중1 때 배웠잖아. 무게는 장소에 따라 바뀌는데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이다. 왜 고유해? 고집이니까. 안 바뀌려고 하니까. 정지관성의 크기니까. 이걸 어제까는 오늘 하려고 그동안 안 했었나 보다. 그죠? 자,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게 정지관성이고요. 정지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내는 질량일 거예요. 이 질량은요. 그래서 우주에 가도 얼마? 그대로 10입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지관성의 크기이기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 운동하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 빠르기로 가고 있어! 라고 하면 얘가 만약에 관성이 있다면 그 방향 그 속도로 계속 등속도 운동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관성 그러면 멈춰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무식한 거야. 그건 정지관성만 그래. 지금 상태를 유지. 네,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요, 그 방향 그 빠르기로 계속 가려는 뭐지 말? 뭐지 말? 운동 관성을 가지고 있죠. 정지관성의 크기는 질량인데. 뭐야? 그 눈빛으로 왜 봐? 운동관성의 크기는 뭐지? 선생님. 아, 운동관성의 크기도 있을 거잖아. 얘기해봐. 운동관성의 크기는 물원에서 배웠잖아. 알짜리면. 지랄났네 개물 새끼야. 운동관성의 크기 뭘까? 야, 너네 여기 합법적으로 온 거 맞아? 에너지. 너네 돈 더 내고 온 거지 여기. 에너지.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새끼 아무 말이나 막 씹으리라 그랬어? 근데 운동하려면 에너지가. 운동 관성의 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운동량. 아이, 운동량 P 어떻게 구했어? P 구하는 거. MVP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 MVP. VT는 뭐예요? 네? VT는 뭐예요? VT도 있어요. VT요? 거리. FT를 얘기하겠죠. 충격량. 아니요.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말하기 이런 거 하는 거야 지금 수업 시간에? 뭐가 많네요. 되게 뭐가 많죠. 이제 태경이 버퍼리 걸리기 시작했다. 어? 그래서 무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걸 여러분들 운동 관성이라고 하고요. 운동 관성의 크기는 운동량이에요. MVP 모든 변신 MVP MVP는 운동량이에요. 그렇죠. M과 V를 곱한 값이 운동량입니다. 네, MVP는. 네, MVP. 자, 그래서 그렇다고요. 근데 보면은 어떨 때 관성이 유지돼? 그렇죠. 공기저항이랑 마찰을 줘서.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맞죠? 물체한테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는 힘의 평형 상태일 때가 관성이 유지되는 상태야.
됐죠? 그래서 멈춰있는 물체한테 알짜임이 0이야? 얘는 계속 멈춰있어.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A한테 알짜임이 0이야. 그럼 얘는 그 순간 등속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쭉 읽다가 A라는 물체는 등속도 운동이야. 아, 이 새끼야 받는 알짜임이 0이네. 이 얘기야. 알겠어?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알짜임이 0일 때 관성이 유지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은요. 알짜임과 운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 알짜임이 작용하지 않으면 안 변해. 이 얘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알짜임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운동 상태가 안 변해. 이게 관성 법칙이야. 그러면 알짜임이 작용하면 변해. 그래서 그걸 설명한 게 뭡니까? 가속도 법칙입니다. 되겠어? 가속도 법칙이라는 건 가속도는 변화량인데요.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량이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야. 어떤 애는 가속도가 10인데 어떤 애는 가속도가 2밖에 안 돼. 얘는 왜 가속도가 크고 얘는 왜 가속도가 작아?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다? 알짜 힘과 질량. 그래서 A는 N분의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물체가 받는 알짜 힘과 그 물체의 질량이야. 그러니 2kg짜리 똑같은 물체가 있다고 쳐봐. 질량은 같잖아? 근데 내가 A한테는 10N의 힘으로 밀 거고요. B는 20N의 힘으로 밀 거야. 누구의 가속도가 크겠어? 누가 가속도가 크겠어? A야 B야? B죠? 몇 배 크겠어? 왜 크겠어? 힘이 왜 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됐죠? 근데 똑같이 10N의 힘을 주고 있는 C도 있어. 근데 이 새끼는 질량이 똑같이 10N의 힘을 주고 있는 C도 있어. 근데 얘는 질량이요. 얼마냐면 5kg야. 가속도 A가 클까 C가 클까? A가 크죠. 왜? A의 질량이 작으니까. 그래서 가속도는요. 질량하고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알짜임하고는 비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물체의 총 변화량인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과 알짜임에 의해서 구해진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A는 N분의 F니까 우리는 이렇게 분수 있는 식 외우는 거 싫으니까 F는 뭐예요? N, A. 그래서 A라는 물체가 움직일 때 쓰는 알짜임은 A 질량에다 A의 가속도를 곱하면 A가 쓴 알짜임이 나와. 됐어? B가 쓴 알짜임은요.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를 곱하면 돼. 라고 하는 알짜임을 구하는 방법 F는 MA 이거를 가속도 법칙에서 끌고 나와. 이거를 운동방정식이라고 해요. 됐어? 이름은 몰라도 돼. 그냥 F는 MA야. 그래서 네, 이과 전교 꼴통도 외우는 거 F는 MA야. 알겠냐? 네, 이거죠. 더럽게 많이 외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제3법칙이 수능 문제의 가장 킬러 문항을 만듭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 됐어요? 내가 보여줄게. 우리 쳤어요. 그렇죠. 누굴 쳤어요? 칠판을 쳤어요. 라고 하는. 칠판이 수능 쳤어. 그렇죠. 자, 실제로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모든 힘은 항상 중1 때 배웠어? 비예요.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해.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생긴대요. 쌍이 몇 개입니까? 2개. 그러니까 모든 힘은 항상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긴대요. 오, 도대체 뭘 배우고 왔을까 이 새끼들은? 모든 힘은 항상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기는데 그중 하나의 힘을 뭐라고 부르는데? 작용. 그럼 또 하나의 힘을 뭐라고 부르는데? 반작용. 어? 저희 집에 가고 있어요. 저희도 집에 가요. 쟤네들은 30분 일찍 온 애들인데 그럼 아무 면에서 30분 일찍 올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빠른 분. 결단력이 빠르네요. 네, 오늘 몇 번째 했는지
미친 새끼 있다고. 비 맞은 것처럼 중얼중얼거린다고. 자,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하는데요. 쌍으로 작용하는 두 힘을 하나는 작용, 하나는 반작용의 힘으로 부르겠다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아까 칠판을 손으로 쳤어요. 되겠어요. 그래서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다. 그냥 하면 안 지나가지. 뭘 거 같냐? 손가락이지 새끼야. 세가 몇 개야? 5개지. 정확하지 새끼야. 개불이에요, 개불. 해산물 중이죠, 왜 이게 이상해? 너 엄청 정확하게 손가락 보였는데? 오늘 이제 길이가. 길어요. 너 아무 때나 웃어주니까 애들이 재밌는 줄 알잖아. 네, 길이가 안 맞잖아요. 내 손가락 길이 이래. 법적으로 나와 있어? 정말 해주세요. 싫어. 순간 근데 이거 정확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비과학적이에요. 엄청 과학적이야. 과학학원에서 비과학적인 것을 가르치면 안 돼요. 과학적인 학원에서 과학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비과학적인 건 아이만 비과학적이에요.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손으로 힘을 줬죠. 그래서 손이 칠판을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잘 읽는구나. 손이 뭐야 우리 또 손이 어? 방사능 노출된 응? 방사능 노출된 것처럼 생겼어. 방사능이 누출된 것처럼 생겼다고 손이? 네, 이게 방송에 노출되면 이제 길이가 달라지고 이런. 방사능이 누출되고 손가락 길게 나가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그런 거야? 그래요. 그래. 그렇구나. 혹시 방사능에 노출되신 전적이 있어요? 없어. 자,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칩니다. 정신 안 차려. 진도 나갈 수 있겠어? 네. 근데 이미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아빠는 이미 다 나왔는데 나같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야. 자,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어. 그러면 이 힘의 반작용이 생겨요. 반작용 불러봐. 칠판이 칠판이 손을 이라고 해서요.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만 바뀌는 거지 새로운 단어 튀어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 알겠어? 그러니 칠판이 손을 얼마? 10N의 힘으로 치죠.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의 힘은요. 0.001초의 오차도 동시에 생기는 힘이고요. 반드시 크기는 같고요. 방향은 뭡니까? 반대인 두 힘인데요. 이제 이 그림에다가 F1과 F2를 화살표로 표현해 보세요. 작용점 방향 크기. 되겠어? 화살표로 표현해 보세요. 저 그림에다가. 첫 번째 F1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네. F1 저 그림에다가 어떻게 표현해야 F1의 힘일까요?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어. F1 그리고 F2 언니 저기 아픈 이 칠판 치면 아픈 이유가 저 뭐예요? 새끼 진짜 손으로 칠판을 치면 아픈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F2 칠판이 손을 치는 이 힘 때문에 아파요. 손이 칠판을 치면 그건 칠판이 아픈 거고요. 되겠죠? 네. 그렸어? 화살표 어떻게 그렸는지 볼까? F1 표시해봐. 저는 조금 하늘 쪽이 더 잘 보이고 있어요. F1이 어떻게 그려? 아니야. 정반대야. 봐봐. 그림. 네. 자. 미스기는 안 돼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실제로요. 이 작용점이라고 하는 요거 어디다 찍어요? 힘을 주는 애한테 찍니? 받은 애한테 찍니? 받은 애요? 받은 애. 저 여기 맞았어요. 맞은 지점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기 됐어. 파란색이세요. 묻어가지고 그랬겠지. 그 볼터치다 생각하고 바로. 자, 그럼 보세요. 손이 칠판을 쳤기 때문에 힘을 받은 애가 칠판이란 말이죠. 그러니 칠판에다가 작용점 찍어서 손이 쳤으니까 치는 방향으로 F1 이렇게 가요. 알겠어?
됐어. 물리는요 힘 분석해야 되는데 힘을 받은 위치 정확하게 표시하셔야 돼요. 됐죠? 그럼 F2는요 힘을 받은 애가 손이 맞은 거잖아. 그러니까 손에다 작용점을 찍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하셔야 이게 F2예요. 되겠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F1과 F2라고 하는 두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F1도 10N, F2도 10N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합력은 얼마니? 20. 구할 수 없어요. 합력은 얼마니? 합력은요. 손이 받은 합력은 얼마? 10. 7, 8이 받은 힘 얼마? 10이죠. 이거 합해서 0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그게 안 된다고요. 왜요? 합력을 구할 때는 아까도 그려봐드렸는데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개의 힘이 있을 때 힘을 받은 물체가 같은 물질일 때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력을 구하는 게 합력이야. 근데 얘네들은 힘을 받은 물체가 달라. 그러니까 이 두 힘을 가지고 합력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A와 B의 힘이 작용해서 얘 합력 얼마니? 얘는 합력이 얼마니? 0. 그렇죠. 이거 구할 수 있죠. 이런 합력이 0이에요. 개새끼. 이거 하고 설명할게. 자, 그럼 가라는 물체는요. 작용점이 같은 물체에 두 개가 찍혀 있으니 이거의 합력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합력이 얼마냐면 0입니다. 합력을 0 만드는 두 힘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이걸 무슨 관계라고 하잖아. 힘의 평형 관계의 두 힘이다. 됐어? 그래서 힘의 평형 관계의 두 힘을 찾으라는 건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합력을 0 만들 때 힘의 평형 관계라고 하고요. 그러면 얘는요.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힘의 평형 관계가 아니야. 얘는 무슨 관계라고 해? 얘기했잖아. 작용, 반작용의 관계의 두 힘이야. 됐어?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요. 합력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저 병신 같은 주루 새끼가 뭐라 그랬냐면요. 손바닥을 두 개를 친다는 얘기죠. 이 손하고요. 이 손하고 손바닥을 두 개를 쳤대요. 그러면 합력이 0이냐고 묻는 거죠. 병신아. 손 두 개를 치면 왼손이 오른손을 쳤으니까 작용적으로 오른손에 이렇게 되겠죠. 오른손이 왼손을 쳤으니까 작용점 이 새끼가 받는 건 왼손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같은 작용점이야, 이 새끼야? 다른 물체지. 여기 같은 물. 아, 그래서요. 어디까지나 하나의 물체로 보냐. 그거에 따라서 따지는 방법이 달라요. 저는요, 내 몸에 다 붙어있으니까 내 몸에 있는 모든 부분을 하나의 개로 볼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예 한 몸이면 합력을 0으로 보겠죠. 그래요? 근데 이걸 그 자체를 그냥 하나의 개로 봐요. 그러니까 보는지 어떤 애가 내 앞에 있는 오른손을 잡고 뒤에 있는 애는 내 허리를 잡아요. 그럼 그냥 한 몸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그때는 합력을 구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어디까지를 한 덩어리를 볼 거냐. 그거를 우리가 물체계라고 합니다. 물체계. 같은 물체계에 있는 힘들은 합력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체계를 어디까지 볼 거냐의 차이입니다. 되겠니?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관계의 두 힘과 작용반작용의 두 힘은 다르다니다. 작용반작용의 두 힘은 합력을 구할 수 없는 힘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요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죠. 작용반작용 문제가 수능에서 가장 레벨을 높은 문제를 만드는데요. 그 레벨을 선생님은 레벨 1, 2, 3, 4 네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할 건데 그 중에서 레벨 1이 가장 근간이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다음으로 번져갈 수가 없는데 레벨 1은요. 이렇게 마찰이 없는 바닥에 2kg짜리 물체와 1kg짜리 물체를 이렇게 붙여놓는단 말이죠. 그래놓고 뒤에서 30N의 힘으로 이렇게 밀어요. F30 이렇게 하고. 문제집에 있었고 문제집이 어느 정도 제가 만들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막 부지런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물체가 움직일 때 사용한 R자 힘의 크기가 얼마냐? 이거죠. 얼마? 30입니다. 마찰이 없으니까 내가 준 힘밖에 작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A, B를 움직인 전체 힘은 30입니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때 얘네들이 움직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이거죠. 가속도는요. 전체를 움직일 때 작용한 힘을 전체 질량으로 나누셔야 가속도가 돼요. 그러면 30N의 힘으로 움직인 건 몇 킬로입니까? 3kg예요.
그래서 얘를 3km로 나누시면 가속도가 나오겠죠? 그 가속도가 10이라고. 되겠어? 그래서 A의 가속도도 10이고 B의 가속도도 10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그때 실제로 A 혼자서 사용한 힘은 얼만데 20m. B 혼자서 사용한 힘은 얼만데 이걸 구하는 방법이 아까 운동방정식 F는 MA라서요. A 혼자서 사용한 힘은요. A의 질량에 A의 가속도 곱하면 돼. B 혼자서 사용한 힘은요.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를 곱하면 되는데 A는 2kg고 가속도가 10이니까 A 혼자서 쓴 힘은 20N이야. 됐어? B는 1kg고 가속도가 10이니까 B 혼자서 쓴 힘이 10N이라고요. 납득합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사용한 힘이 30인 걸 알았는데 선생님 얘네들이 힘을 나눠서 썼네요. 나눠서 썼죠. 그럼 나눠서 쓸 때 힘을 15, 15가 아니고 20과 10으로 나눴어요. 힘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질량입니다. 어차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알짜 힘을 질량 비율로 나눠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량비가 2대 1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30이라는 힘을 2대 1로 나눠 써요. 그죠? 그러니까 FA 혼자서 쓴 힘 20이고요. FB 혼자서 쓴 힘은 10N이야.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납득합니까?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신기한 거 아세요? 제가 실제로 힘 준 건 A만 줬어요. 그죠? A만 밀었잖아요. 근데 B는 어떻게 힘을 받았어요? 저에 밀려가지고 이건 A가 B를 민 거죠. 얼마의 힘으로? 10N의 힘으로. 그러니까 10을 받았겠죠. 10N의 힘으로 밀었어. 근데 보면 이게 작용이죠. 그럼 이 순간 뭐가 생겨야 된다고 하죠? 반작용이에요. 이 순간 무조건 반작용의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 반작용의 힘이 뭡니까? B가 A를 그렇죠. B가 A를 얼마의 힘으로 미니? 10N의 힘으로 밀어요. A가 B를 10N의 힘으로 민 만큼 B는 A를 10N의 힘으로 밀어. 그럼 잘 봐. A 입장에서는 몇 가지 힘을 받았니? 사람이 민 30N의 힘과 B가 민 10N의 힘이죠. 그래서 알지함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몇 뉴턴? 20 이게 된 거예요. 됐어? B는요. A가 민 힘밖에 안 받았으니까 B는 그 자체가 알지함이 된 거죠. 그러면 A, B 사이에 작용한 작용 반작용의 힘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10N입니다. 이거잖아요. 됐죠? 결국은 수능에서 이거 찾아내 이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보면은 내가 똑같은 상황인데 A와 B가 이렇게 있을 때 제가 밀어요. A 2kg 있고 B 1kg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습니다. 바닥에 마찰 없습니다. 요번에는 미는 방향만 반대 방향으로 여기서 30으로 밀었다고 치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바뀌는 게 있냐? 뭐가 바뀌냐? 얼마냐? 됐어? 빨리 판단. 5번이 바뀌지 않아요. 5번이 바뀌지 않을까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는요? 안 바뀝니다. 오른쪽에서 밀던 왼쪽에서 밀던 내가 준 알자임이 30이라서 그 힘으로 움직이는 게 3kg라서 그래서 알자임도 가속도도 바뀌지 않은 힘. F는 MA라고 하는 각각이 쓴 알자임조차도 바뀔 이유가 없어요. 네. 됐죠? 그래서 A가 쓴 알자임은 20N이고요. B가 쓴 알자임은 10N이에요. 그럼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됐어? 네, 서연아. 라고 하면요. 됐어? 멈춰! 우리 서연이가 한 짓 봐. 지꺼 밑창 빼고 넘기죠.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물체도 사람들이 뭘 주면 지꺼 먼저 빼고 나머지를 넘기는 요게 작용 반작용인데. 됐어? 봐. 이게 작용이 여기서 보면 B한테 힘 줬지? 얼마? 30. 그럼 지거 미쳐 빼. 얼마? 10. 그럼 얼마 넘어가? 20. 그래서 이게 20으로 바뀌어. 맞아? 아까 여기서 밀어놨어. 그럼 힘을 받은 게 누구야? 여기. 그러면 지거 빼. 얼마? 20. 그래서 넘겨준 게 얼마고? 10. 마음은 똑같아. 서연이와 같은 마음이야. 일단 내 거 빼자. 됐어? 내 거 밑장
네,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때는 20이구나 이 얘기야. 알겠어? 넌 되게 충실하게 물질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그렇습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이게 레벨 1이야. 되겠어? 그러면 레벨 2 문제가 뭐였는지 생각해봐. 문제집에 있었어. 시간 아니죠? 그리고 레벨 2가 이제 이러는 거였죠. A와 B를 C로 묶어버려요. 장유구하는 A는 2kg, B는 1kg.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 30N의 힘으로 잡아당겨 이런 얘기잖아. 감동. 자, 이때 아이고, 야,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풀어. 알짜임 얼마야? 알짜임 얼마야? 이거 전체 움직임 알짜임 얼마야? 30이야. 가속도가 얼마인지 구하려면 이걸 전체 질량으로 나누면 되지. 전체 질량 몇 킬로야? 줄 질량 없죠? 네. 전체 질량 몇 킬로야? 3킬로잖아. 그러니까 가속도 얼마예요? 1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A 혼자서 쓰는 알짜임, B 혼자서 쓰는 알짜임을 어떻게 나눠야 된다고요? 질량 비율. 그거 싫으면 F는 M이 넣으면 되고요. 네가 꼴리는 대로 해. 알겠어? 그럼 구해냈지? A 얼마야? 20. B 얼마야? 10. 맞아? 이거야. 질량 비율로 나눠봐. 그러면 아까는 A와 B가 직접 붙어 있었으니까 A가 B를 직접 밀었어. 근데 이번에는 직접 붙어 있지 않아. 그러니 B가 A를 땡길 때 직접 못 땡겨. 뭘 통해서 땡겨? B는 C를 땡기면 C이 A를 땡기는 거지. 그러니 힘이 C를 타고 건너간다. 그래서 C에 힘이 건너가는 힘이 걸려. 그 힘을 우리가 텐션 장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C에 걸려있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장력이 얼마냐? 똑같잖아. 내 힘 빼고 밑장 빼고 보내줘야죠. 자, B가 얼마 빼요? 10 빼고 보내주니까 이 장력 얼마 걸려요? 29. 그게 장력이야. 뭐가 어려워. 그럼 보면 이쪽에서 땡겨 30으로. 장력 얼마야? 이쪽에서 30으로 땡겨서 그러면 장력 얼마냐고? 10이라고. 이게 왜 어려워? 그쵸? 단 아이들이 이 장력 구하라 그러면 너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걸 구하는 특별한 공식이라는 게 없잖아요. 건너가는 힘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이해하는 조차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죠? 네, 이해하셔야 되고요. 레벨 3? 키가 몇이에요? 그때 달라요. 여기서 잡아당기면 몇이에요? 30. 여기서 잡아당기면 이 장력 얼마?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 30으로 당겨. 그럼 여기에 걸려있는 장력 얼마야? 30m. 아니에요. 일단 내 거 빼야죠. 멍청한. 얼마 빼야 돼? 20. 그래! 여기서 당겨요. 그럼 얼마요? 그러면 10m. 그렇죠. 네, 기억났어. 기억났어? 아까 교통사고 당했었는데 지금 기억났어? 자, 레벨 3. 근데요, 우리가 배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다 보면 기억나요. 그러려고 모습하는 거고요. 되죠? 자, 레벨 3. 돌에 매달려. 우와, 기억한다. 자, 책상 위에 돌을 해. 한 놈이 그죠? A는 2kg 책임질 수 있는 거 얘기해. B가 몇 킬로? 3kg. 그래, 3kg로 가자. 자, 물체와 책상 사이에 맞춰놓고요. 제가 손으로 이거 똥꼬 받치고 있다가 손을 서서히 놉니다. 그러면 이 새끼 내려가고 이 새끼 끌려가는 그런 운동을 할 거야. 납득해라. 그러면 이때 1번부터 보여주죠. F, A, FA, FB. 기억해! 텐션. 짱이나. 아이고야. 1번부터 5번까지. 컴퓨터를 뒤지는 새끼야. 뭐야? 찡? F는 봐봐. 어떡하지? 은행이 정확히 안 나와요. 그만. 30m이에요.
뒤져 이 새끼를 다 뒤져버릴 거야 씨.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 장력도 구해야 돼요. 이거 할 게 너무 많아요. 나는 너네들을 구해야 되고 너네는 장력을 구해야 되고 내가 더 어렵지 않겠니? 선생님 얘가 배터리 없대요. 괜찮아요? 자, 그러나 F는 네? 30일. 얼마입니까? F는 30m. 실제로요. 지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물체는 지구로부터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는데 A라고 하는 물체는요. 중력에 의해서 책상을 누르는 만큼 책상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수직항력이 똑같이 20이 생겨서 이 힘이 상쇄돼요. 그래서 책상면 위에 있는 물체들은요. 중력이 어떤 역할을 못한다고요. 수직항력이 상쇄시켜버리니까. 근데 B 같은 물체는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지구가 작용하는 30은 있지만 책상이 떠받드는 수직항력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가 실제로 전체를 움직이는 알짜 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알짜 힘으로 질량을 나누시면 물체가 움직이는 그래서 이 물체계의 가속도가 되겠죠. 전체 질량이 5kg니까 5로 나누시면 가속도 얼마 됩니까? 6m/s. 어이구 똘똘이! 자 그러면 이때 A 혼자서 쓰니 F는 MA B 혼자서 쓰니 F는 MA 요거 구하시면 되는데 12. A는요 맞아요 2kg 곱하기 6이니까 A 혼자서 12N B는요 3 곱하기 6이니까 18N 그래서 합하시면 30 나와야 되고요 이 힘을 질량 비율로 나눠서 뭐 맞고요 그죠?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은 얼마냐? 이 얘기죠. 그럼 봐요. 실제로 받은 힘이 얼마인데? 30인데 그 중에서 누가 먼저 지힘을 썼습니까? B3. B가요. 얼마를 썼습니까? 18 썼죠. 얼마 넘어가야 돼요? 12.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은 12가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서형과 같은 마음. 그죠? 이런 마음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레벨 4 이것만 설명하고 집에 가죠. 다 끝났습니다. 빨리 집에 가야겠네요. 왜? 집에 빨리 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꽁으로 극장판 나갔냐 이 새끼야? 자, 레벨 4는요. 이렇게 고정도를 해. 양쪽의 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림 생각나니? 이게 레벨 4였어. 저번 아 토요일에 진짜 거지 같은데. 네, 이거 고정도를 해요. A가 반지름 같은 거 활용해서 반지름. 도대체 여기에 4명 앉아있는데 40명처럼 얘기를 한다. 자, B는 3kg예요. 이거죠? 그럼 누가 내려가? 네? 3이요. 3이 내려가, 2 올라가. 이런 뜻이야. 자, 그렇다면 저때 너네 배웠으니까 T를 좀 내자. 알자, 힘든 이거. 장력이에요. 네. 학원에 하기 전에 하시라 그래. FA, FB, T 빨리 구해. 그 중에서요 맨 처음에 너네 가르칠 때 이 T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레벨 1에서 그만큼 제가 어렵습니다. 저 틀렸는데 요즘에. 그러니까요.
머릿속을 채우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는 지구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는 무게가 작용하는데 이 무게는요, 무게가 작용하는데 이 힘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알자 힘이 얼마일까요? 10N. 맞아. 야, 처음부터 틀렸네. 그냥 지워 조용히. 그러면 그 알자 힘을요 전체 물체계의 질량으로 나누셔야 가속도 된다는 2m/s. 네, 5kg로 나누시면 2m/s 제곱이 가속도겠죠. 되겠어? 자, 그랬을 때 A 혼자서 쓰님 F는 MA, B 혼자서 쓰님도 F는 MA로 계산을 해보시면 A 혼자서 A도 A래. 어디서 지적질이야 그냥 봐! A는 2kg고 가속도 2니까 A 혼자서 4kg의 B는 3kg고요 가속도 2니까 6N의 힘을 쓰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똑같고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질량 비율로 알자힘 나눠서 것도 맞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때 이 장력이 얼마냐? 안율편이에요. 틀렸어요. 아깝네. 알자힘은요 하나의 저 물체를 2N이에요. 2N. 요거요 실이 한 가닥이죠.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팽팽한 힘은 됐어 어디나 실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요 장력이 A를 잡아당기는 이 힘이나 실이 B를 잡아당기는 장력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A 쪽에서 장력을 구해도 B 쪽에서 장력을 구해도 문방하고 같습니다. 자, A한테 작용하는 실제 힘은 몇 개일까요? 뭔가 1틀릴 것 같아. A한테 작용하는 실제 힘이 몇 뉴턴일까요? 두 개. 아니 몇 개일까요? 두 개죠. 네.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과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 이 두 개의 힘만 작용해요. 아니. 근데 어느 쪽의 힘이 더 컸어요? 장력이 더 크니까 장력이 당기는 방향으로 올라갔겠죠. 그럼 반대 방향의 두 힘은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그 물체인 A가 쓴 알자 힘이 나온다. 기억나요? 네. 그래서 장력에서 20을 빼면 A가 쓴 알자 힘이 3N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면 장력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24. 아니 24. 생각도 못한 숫자죠. 네, 잠시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 못했어요. B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B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 있어요? B는요. 두 개야. 두 개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과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작용하겠죠. 그 중에서 B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중력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중력하고 장력 중에 누가 크다는 얘기예요? 중력. 그러면 큰 중력에서 장력을 빼면 B가 쓴 알자 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리요.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6 나오죠. 그러니까 장력이 얼마나 나옵니까? 24. 병신. 되겠죠. 우리 똑같아요. 멋지죠. 물리 멋진 겁니다. 그래서 물리는 재밌고요. 멋지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맞아요. 선생님과 같으신. 그래서 이 장력이 24N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되잖아. 할만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되게 할만할 겁니다. 워낙에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라서 됐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반응인 것 같은데. 지랄. 다음 주에 와서 시험 봤는데 제대로 못 풀었다. 시험을 봐요. 시험을 네. 원래 단과는 수업 시간마다 시험이 있는데 우리 블랙 영재에서는 시간이 짧으니까 시험을 안 받는 뿐입니다. 이제부터 매 수업 시간마다 시험입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숙제 어디까지 해오시는 거냐면 23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서 오시고요. 답 있는 부분은 24페이지까지는요. 24페이지까지 문제 풀어 오시고요. 답 있는 부분은 채점해 오시면 되고 답 없는 부분은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채점해 드릴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가겠습니다.